안녕하세요. 이명호입니다. 2024년 3월 23일입니다. 오늘 시험이 있었는데요. 관세법 문제도 오늘 풀었죠.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매년 어려웠는데 올해는 특히 좀 어려웠어요.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법률과 시행령이 많이 나오는 건 맞는데 시행규칙이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에는 시행규칙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한 문장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대 3의 비율로 법률과 시행령 이 두 군데에서만 시험에 나왔는데, 만약에 법률과 시행령의 양이 많아서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계속 간다면 오히려 좀 다행이긴 합니다. 왜냐면 시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혹시 모를 일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법률 시행령에서 많이 나오는데 왜 어렵냐? 그러게요. 문장을 많이 왜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문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지 않아도 관세법 문장이 길어가지고 그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그 문장을 또 꼬고 바꾸고 바꿔서 처음 보는 것만 같은, 또 어디선가 바뀌는 봤는데 좀 뭔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수험생들에게 받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느끼면서 풀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제 해설 준비하면서 문제를 좀 봤는데 뭐 답은 내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면서 계속 한숨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 학생들이 풀기에는 이런 부분은 좀 함정이겠구나. 그래서 이번 시험은요, 함정이 정말 많았어요. 그 함정을 잘 뛰어넘은 사람은 오히려 뭐 시험 점수가 괜찮을 텐데, 함정마다 걸려 넘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치기에 나온 내용이군요. 처음 문제부터 보치기 내용으로 좀 생소한 내용을 다뤘으니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법의 324조, 시행령의 277조 내용이 왔다 갔다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이 포상금을 지급할 때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후, 이게 이제 선후 관계가 있는데 요렇게 표현하는 거 요거 맞거든요. 이제 시행령 277조에 7항에 있는 건데 우리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던 건데 요건 좀 따로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3번이 너무 많이 틀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포상금 지급과 포상금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포상금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거든요. 하나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 징수인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2천만 원 미만이 나오거나 또는 공무원이 나오면 포상금 지급하지 않아요. 여기 2천만 원 이상이라고 했어도 공무원이 나왔으면 그때는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포상 부분의 내용을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래요. 누구를 포상을 하냐면 관세법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 여기에 통보만 해도 포상을 받아요. 그리고 체포만 해도 포상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포상을 받는데, 잘 보시면은 이 앞에 이렇게나 많은 조의 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중간에 보시면 271조가 있거든요. 이게 뭐게요? 이게 바로 미수범 등의 처벌인데요. 여기는 교사자 방조자의 처벌, 예비범 미수범의 처벌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밀수범 자체가 아니라 밀수범의 교사자, 방조자, 예비한 자, 미수범,
이런 사람들을 통보하거나 체포한 경우에도 여전히 포상금을 받는 거예요. 포상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번에 보시면은 관세 포탈제 이것 자체는 당연히 포상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방조한 자가 있거든요. 이런 사람도 포상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이 되느냐? 그렇다 이거예요. 이 방조한 자, 참 중요한 말인데, 요게 들어가도 괜찮은 이유는 271조가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상 쉬운 얘기가 아니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요만큼 보시고요. 2번. 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보시면은 1번부터 4번까지가 148, 149, 그리고 152조 내용이네요. 이거는 좀 늘 나왔던 그런 오답 포인트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3번에 통관역 지정이 있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통관역은 관성장이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관장이 아니라 관성장 그래야 됩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관세 통로에 접수한 장수 중에서 통관장, 관성로가 아니라 통관장이 중요하네요. 통관장 지정은 이거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그냥 동일하게 주어를 세관장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관성장이 통관역을 지정을 합니다. 거기 2번도 조금 문장을 바꿨는데 보시면은 모래자갈 등 골재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운송할 때 계속 들어오고 나가니까 이 도로 차량의 운전자가 출발 허가를 받거나 도착 보고를 할 때 사증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나 처음 출발할 때와 마지막 도착 보고할 때는 사증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한꺼번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증이라는 건요, 이거는 약식 절차인 거지 이것이 정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증을 계속 중간 단계에서는 보여주고 통과할 수 있지만은 최종 도착 보고 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종 도착 보고 때는 정식으로 한꺼번에 서류를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도착 보고를 대신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이 똑같은 문장이 있느냐? 아니에요. 문장을 조금 바꾼 거예요. 하여간에 이번 문제는 이렇게 문장을 조금 바꿔가지고 좀 생소한 느낌을 많이 줬어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경우 뭐예요? 공시송달이죠. 공시송달은요,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고요,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그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번에도 앞에 곤란하다고 인정되어까지 인정되어 앞부분이 바로 공시송달 사유인데 뒷부분은 공시송달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이 맞나 볼까요?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 공시송달 방법이 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국가 관세 종합정보망에 게시한 경우 이것도 공시송달의 방법이 돼요. 또 3번에도 보면 여기는 관성이 아니라 세관이네요. 세관의 홈페이지와 그 밖에 적절한 장소에 게시했대요. 이것도 공시송달의 방법이 됩니다. 또 끝에 보니까 관성과 세관의 게시판 여기에 게시하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나오는 거 있죠. 공시송달의 방법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앞부분의 공시송달 사유만 맞는지 틀리는지 보면 되는 건데, 사실 얼마 전에도 여기 2번에 얼마 만에 방문을 해야 됐냐 이런 것들을 장난치는 오답이 있었는데 거의 보면 비슷한 그런 식의 오답 포인트가 비슷한 것이 또 나온 거예요. 위에 거는 시행령이고 밑에 3, 4번은 법의 11조 법률입니다. 여러분, 방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문할 때는 3일 연속 방문 이렇게 짧게 쓸 수 없어요. 여기는 2자도 들어가야 되고 3자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요.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 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 이상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3일 연속 매일매일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2회 이상, 3일 이상 이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받을 사람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은 그때 드디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시송달 사유 중에 유일하게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이 계속 장난칠 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번 예. 간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예, 답은 니은과 리을인데요. 그 니은번은 이거는 특정품의 면세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리을번은 이거는 제술 면세 부분에 나오는 가산세 얘긴데요. 그 제술 불이행 가산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한도는 500만 원이죠. 예, 그리고 얼마를 내야 돼요? 관세의 100분의 20. 뭐 제대로 썼네요. 그래가지고 답은 니은과 리을인데 기억은 뭐가 틀렸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면서 연습을 해봤었는데 상소수를 측정하거나 이를 보존 향상 마치 환경오염 방지물품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수입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가 수입한다면 그때는 정부용품 면세 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주의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신경을 좀 썩 쓰고 그리고 복습을 좀 하신 분들은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귿번은 법의 96조에 나오는 건데 휴대폰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휴대폰인데 자진신고를 했대요. 그러면 경감이 되잖아요. 경감 한도는 20만 원. 얼만큼 경감해요? 이게 20%가 아니라 30%인데 문제는 여기 관세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관세의 30% 이래도 되는 거냐고. 됩니다. 이 관세라는 표현은 괜찮은 표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뒤에 괄호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만약에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휴대품이라면 그 간이세율로 계산한 금액이다. 뭐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괄호가 있지만 괄호를 아예 싹 빼버리고 그냥 관세의 30% 이래도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5번 세계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4번까지 법의 38조의 3부터 4, 2, 법제 42조 내용이 있네요. 예. 1번은 경정 얘기예요. 경정. 근데 경정 청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경정해야 되는 건 아니죠. 경정을 하거나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면 돼요. 하여간의 경정 기간을 묻고 있는 건데 경정 기간은 2개월이죠. 그렇죠? 경정 기간은 2개월입니다. 이거 맞네요. 이번에 과세 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청구. 세관도 세무서도 다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경정 청구를 했지만은 그 세관장의 경정 통지에 이의가 있으면은 상급관청을 찾아가죠. 장관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장관에게 찾아갑니다. 며칠 내에 30일 내에 찾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관에게 정상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 보정 신청한 경우에는 보정 신청하는 해 다음날까지 이건 이제 보정 신청할 때 나쁘게 아닌데 엄청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6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짧네요. 편익관세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만 나열한 것은 우리가 뭐 대륙별로도 다 외우고 있는데 부 해도 되나? 안 되죠? 예. 저 중동 아저씨 고향이 어디래요? 예. 이란 이시래. 이란 보세요. 이란 이시래. 소 코에 피나면 아플까요? 당연히 아프지. 코에 피나는데. 저 안산 모씨 사랑하니? 아유 너도 급해봐. 그쵸? 수산과 앙골라와 잠비아는 아닙니다. 답은 4번이에요. 예. 7번 물품의 검사와 관련하여 관성장이 여기 포인트는 관성장이네요.
이런 문제가 또 있던데 관성장이 하는 것을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예. 답은 2번입니다. 예. 기억은 246조, 니은과 디귿은 그 다음, 리을은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예. 물품의 검사 대상. 물품의 검사와 관련되어서 어떤 대상과 범위, 방법 이런 생각해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은 고시로 정합니다. 이건 뭐 관성장이 정하죠. 또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이것도 지급 절차 방법 보시면은 여기 위에 방법이란 말이 나오고 여기도 뭐 방법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런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은 고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특별히 위에는 또 기준이라고 끝냈는데 또 이 필요한 사항이 있죠. 이 사항이라는 표현도 참 고시를 넘길 때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예.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관성 고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인데 니은은 좀 다른 게 뭐냐? 이건 급이 좀 있어요. 이게 손실보상의 기준뿐만 아니라 보상 금액. 보상 금액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배웠으면 당연히 관성 고시는 아닌 거지 뭐. 더군다나 이 보상 금액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번에 크게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개정이 된 부분을 내지는 않겠지만은 그것이 대통령령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니까 사항? 뭐 이것도 그러면 관청 고시로 가는 거 아닌가? 근데 보세요. 협의회 있죠. 위원회와 협의회의 구성, 운영 이런 것들은요 다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회와 협의회는 자세한 내용이 다 어디 있다고요? 시행령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대통령령이어서 이 문제에서는 틀린 거예요. 8번. 8번은요. 1번부터 4번까지 241조, 243조, 244조 그러네요. 예. 답은 1번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반입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과세가격의 2% 범위 내에서 가산세를 징수한대요. 그래서 얼마나 신고 지연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20일 내, 50일 내, 80일 내 각각 0.5, 1, 1.5, 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죠. 이건 맞네요. 숫자를 의심했는데 숫자가 다행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이사물품이에요. 이사물품. 근데 이사물품인데 여기도 보니까 가산세가 나왔어요. 이사물품도 과세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때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근데 몇 프로예요? 20%. 근데 이거는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숫자는 맞는데 기준 금액을 틀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연습은 좀 했었는데 사실 아주 어려운 내용이에요. 100분의 20은 맞는데 이거는 납부세액의 20%이거든요. 여기는 관세와 내구세를 모두 포함한 걸 우리가 납부세액이라고 그래요. 근데 관세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 부분이 틀리다고 하는 이유는 얘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내구세를 왜 빼먹었니? 그래서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아우 골치 아파.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밀수질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그런 물품의 경우에는 이게 중요하죠. 반입. 그죠? 관상자에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고 그 다음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성장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외우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 부분은 맞게 나오긴 했네요. 그런데 다른 부분이 틀린 거예요. 야, 심하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기획재정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긴 한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어떤 것들이죠? 뭐 도난 우려가 높거나 한 그런 물품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대통령령과 기획재무령을 바꾸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이것도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4번 보시면은 이거는 입항전 신고와 관련된 건데 입항전 수입 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인데 그것이 재 등으로 만약에 망가졌다. 그런 경우에는 지정보세구역 환급 규정을 준용하는데 지정보세구역 환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정보세구역에 그 물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입항전 수입증과 수제 물품은 지정보세구역 환급 규정을 준용하긴 하는데 지정보세구역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 하나요. 이미 나왔던 오답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장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오답이어서 그런지 사실은 이 부분에 이것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106조 전체가 지정보세구역 환급이 아니라 106조 사항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9번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64조의 4, 7, 9 그리고 266조 내용이 한꺼번에 나온 그런 문제네요. 264조의 4에 있는 이 과세자료 제출 기간인데요. 사실 과세자료 제출은요 분기별로 하죠. 반기별이 아니라 1, 4분기, 2, 4분기에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사람은 관세청장인데 사실은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그걸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죠. 물론 여기서는 이 부분을 빼놨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뭐 또는이니까 좀 애매하긴 해도 둘 중에 한 사람 쓰면 이거는 맞는 건데 확실하게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2번 과세료 제출기간 또는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관세청장이 다른데 이르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안 줘요. 그러면서 어디에 사실을 통보하는 거예요? 그걸 장관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과세자료 제출 기관이라는 것이 다 기획정부 아래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 밖에 있는 제3의 기관도 있어요. 그거를 기획정부 장관이 뭔 수로 통제를 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식적인 수준으로 봐도 좀 이상한 오답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 들어갈 말로 아주 어렵게 들어갈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 검사하는 기관의 장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과세료 제출과 관련된 비밀유지 규정인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1운동 때 제일 중요한 게 비밀유지라면서요. 3.1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답은 4번인데 세관 공무원은 직무 집행을 위해서 이 판매업자에 대해서 뭔가 문서와 전산화된 장부 이런 것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대요.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아마도 이 부분이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판매업자. 사실 판매업자는 수리업자,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 이 셋 중에서 하나를 갖다 쓴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10번. 보세요. 이것도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번에 국장의 시설 개선 명령. 이건요 장관이 하는 거예요. 또 디귿번에 보면 풍모분류의 수정 변경, 풍모분류 표를 바꾸거나 하는 것들은 HS 코드를 수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장관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답이 기업과 디귿인데 보면 니은번이 좀 헷갈릴만 해요. 보시면 수립신고 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이거는요 세계 관세기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세계 관세기구는 이런 신고항목과 화물 식별 번호를 정하죠.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발급하는 거는 관성장이에요.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발급이라는 단어예요. 정하는 걸 세계 관세기구가 하는 것이고 발급은 관성장이 하는 거예요. 또 1번에 보면 고액 상습 전업자 명단 공개인데요. 공개. 자, 이 말이 중요한 거죠. 뭔가 체납자를 신용정보 회사 이런데, 신용정보 집중기관 이런데에 그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거는 세관장이었지만은 널리 공개해버리는 건 관성장이 하는 거예요. 또 수립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야, 중요하네, 공인.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세관장이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무조건 관성장이 하는 겁니다. 좀 강조해 드렸던 것들인데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니은, 리을, 미음에서 답은 3번이에요. 11번 강제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 3번은 법의 43조의 2에 나오는 것이고 4번은 법의 44조에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1번에 세관장은 압류의 유예 결정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이내면요. 최근 3년 이내에 처벌받은 사실이 이거 뭐야? 여기 있는이라고 그랬네. 있는. 최근 3년 이내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때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최근 3년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최근 3년에 처벌받은 사실도 없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앞으로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도 내야 되는데 그 계획도 타당하고, 그럴 때 겨우 담보 제공이 면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이거는 최근 3년에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보세요. 이 문장도 문장을 좀 바꾼 거예요. 우리 법에 있는 문장은 3년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고 계획도 타당하다. 그런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인데 여기는 오히려 거꾸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잖아요. 의미를 알아라. 그래서 단순하게 외울 것이 아니라 끝에 글자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이다, 아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지 이렇게 왜곡된 문장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답은 2번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2번인지는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이제 법인데요. 압류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4호에 그 밑에 있는 가나다라마바, 이 중에 어음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어음 교환서에서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색깔을 칠해볼까? 예. 근데 이런 경우에 이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그때 압류나 매각의 유예가 취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이 말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체납액을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 근데 문제를 보시면은 그거랑 관계없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린 거예요. 아우 골치 아파. 그러니까 지금 이 시험 문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뭔가 이렇게 단서처럼 되어 있는, 예외적으로 되어 있는 또는 조건절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씩 왜곡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다, 그렇지 아니하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또 3번에 보시면은 압류 매각의 유예,
이 부분에서 관계기관의장에게 범죄 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자세히 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4번에 세관장은 관세 및 내국세 등에 관련하여 심판 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에는, 보세요. 심판 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 등 이런 경우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납자를 제공하지 않죠. 보니까 여기는 제공을 하는 사람으로 누가 나온 거예요? 제공을 하는 사람은 세관장이네요. 그렇죠? 우리 아까 공개는 관세청장이라고 그랬는데 제공은 세관장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특별히 심판 청구가 계류 중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12번 통관 절차의 특례 부분이군요. 예. 이건 각각 1번부터 4번까지 254조의 2, 4, 252조, 253조의 내용입니다. 1번 보니까 탁성품 얘기네요. 그죠? 탁성품. 예, 탁성품. 이 탁성품에 대해서 세관공무를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 탁성품의 통관목록에 제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통관목록의 제출 시한 배운 적 있습니까? 실제 배송지 제출, 물품의 검사 이런 것들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거는 관세청 고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이게 제출 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뭐 물품의 검사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이런 것들을 내가 배웠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아니면은 대부분이 다 관세청 고시에 가 있는 거거든요. 2번 수립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합병. 여러분 양도 양수 분할 합병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변동. 그걸 변동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벌써 똑같은 취지의 오답이 세 번째 나왔는데요. 변동이 있을 때는 당연히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할 때 그 기간은 며칠이에요? 30일.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게 아니라 30일 이내에 보고하면 되죠. 물론 이 뒤에 단서가 붙어있게 합니다. 그 변동이 중대한 영향일 때, 업체를 유지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줄 때, 중대한 영향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체 없이가 뒤에 붙어야 돼요. 지체 없이란 말이 아예 보고 규정에 없는 건 아닌데 이거는 단서에 있는 지체 없이라는 말을 본문으로 가져와서 또 틀리게 한 거예요. 다만 뒤쪽에 있는 말을 잘 보자 그랬죠? 3번은 수리 전 반출인데 수리 전 반출은 승인이죠. 4번은 즉시 반출인데요. 즉시 반출했을 때는 수입 신고 기한이 즉시 반출하고 나서 10일 내에 수입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수입 신고 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그때는 20% 가산세. 야, 오늘 문제 가산세가 진짜 많네요. 이 사람은 출제하신 분이 약간 가산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도 보니까 20% 이거 맞는데 이 앞에 있는 기준금액이 틀렸어요. 여기는 오히려 납부세액이 아니라 관세만 들어가야 돼요. 납부세액은 관세와 내국세가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관세만 들어가야 됩니다. 관세의 기준금액이 무엇인지도 기준금액도 잘 외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13번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기억에 보시면은 기억은 법제 구조이고 니은 디귿 리을은 시행령 1조의 5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억은요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얼핏 보면 그럴듯하고 맞는 말 같아요. 월별납부는 수입신고 수리일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 맞잖아요. 이거를 한꺼번에 내는 건데 언제까지 내요? 그 달 말일까지 한꺼번에 내는 것이 월별납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고한 거 있죠. 흔히 말하는 우리 신고 납부한 그 금액에 대해서,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납부 고지 받은 것을 한꺼번에 낼 수는 없어요. 아니, 자기가 신고한 게 아니라 세관장이 조금 화가 난단 말이에요. 세관장이 그래서 그 부가고지 규정에 따라 납부 고지한 것은 월별납부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간 거 있죠. 요게 들어간 게 이게 틀린 거예요. 실제 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잘 보세요. 월별납부의 경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제1항 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뭐가 빠진 거냐면 2호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아예, 이유는 이 월별 납부의 대상도 아니라는 건데, 2호가 바로 납부 고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거를 빼야 돼요. 전 사실은 처음에 이 문장을 읽을 때 얘가 왜 들어갔지? 그랬어요. 전 이 문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왜 들어갔지?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더 보게 된 거예요. 문장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 사실은 문장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또 시험 문제 푸는데 좋은 방법 중에 또 하나입니다. 월별납부의 승인의 유효기간은 2년이 딱 아니죠. 그렇죠? 월별납부, 달마다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네. 뒷번에 월별납부 승인 취소. 어떻게 되면 취소돼요? 월별납부는요, 그달 말일까지 냈는데 말일까지 안 냈어. 그 다음 1일이 되면 바로 체납입니다. 그리고도 15일까지 계속 안 내게 되면 그때는 아예 취소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거는 월말인데 그날부터 15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는 취소되는 거예요. 일단 체납되고 15일 있다가 취소되는 거예요. 1번 갱신에는요, 갱신에는 항상 숫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갱신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 그대로 한 달 전까지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보다 더 한 달 전에 세관장이 알려주도록 되어 있죠. 관세법상에 갱신 시점이 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다 1개월, 2개월 세트죠? 가끔 6개월, 7개월 세트가 있지만은 이것처럼 이렇게 아예 숫자가 없어지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14번 가격신고 및 잠정가격신고, 요거에 대한 내용이네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은 시행령 15조이고 2번부터는 시행령 16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우리 아까 나왔던 문제 패턴과 좀 비슷한 거예요. 그 문장상에 있는 어떤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어도 된다. 또는 그거가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오답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2번은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에 대한 얘기거든요. 확정가격 신고기간은 연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연장할 때 신고기간의 만료부터 2년의 범위, 이게 연장기간이니까 이거는 맞아요. 숫자는 맞아요. 근데 연장에는 반드시 납세무자의 요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어도 된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납세무자의 요청을 따로 모아가지고 그 요청이 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는 관세법상 규정을 우리가 모아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3번에 2년 그리고 세관장, 이게 바로 확정가격 신고 기간이죠. 그리고 그 30일 전까지 가산료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납세자가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전산도 없고 하니까 가산료 산정을 해주세요. 저 잠정가격 신고, 확정가격 신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규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30일도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만, 2, 3, 30 요 5개 외운 거 기억나요? 예, 요걸 해야 됩니다. 15번
장치형 경월부 매각, 즉 채화 공매에 대한 내용이네요. 1번은 223조, 2번은 220조, 3번은 법률이군요. 208조, 4번은 222조에 있는 겁니다. 1번에 보시면 1번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보관증.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매각된 기간에 인도하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당해물품 보관증을 매각된 기간에 인도해야 된대요.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이거는 다른 것들이 확실하게 틀렸다는 걸 생각해가지고 골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2번도 그런데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보시면은 2번은 매각 대행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매각 대행 기간이 어디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 여기가 매각 대행 기간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가 바로 전자문서를 통해서 매각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개인이란 말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회사여야 돼요. 예. 3번에 질권자, 유치권자, 이 둘을 따로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뭐 질권자는 뭐가 되고 유치권자는 뭐가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질권자도 유치권자도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정확하게 좀 표현한다면 이 다른 법령이란 말이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질권자와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되죠. 이 질권자 옆에 유치권자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4번에 부패 손상 등의 우려가 현저해서 즉시 매각하지 않으면 상품 가치가 저하될 우려. 이건요, 빨리 팔자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요, 이거는 경매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사유이긴 합니다. 그런데 위탁 판매라는 이 오답은 완전히 틀렸느냐?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말은 조금 다르지만은 좀 즉시 매각, 급하게 팔 때는 경매 또는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말은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의미로 위탁 판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취재자도. 그래가지고 경매 또는 수의계약하는 사유와 위탁 판매의 사유가 너무 비슷한 게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확실하게 오답을 내기 위해서 만자를 쓴 거예요. 경매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방법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위탁 판매라고 바꾸면서 이건 경매 수의계약인데요? 그럴까봐? 경매 수의계약 사유라고 할까봐? 만자를 쓴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팔 때에는 경매 수의계약이나 위탁 판매 방법으로 모두 팔 수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는 요거를 잘 봐야 돼요. 16번 종합보세합장의 폐쇄명령 사유 얘기하는 거네요. 종합보세구역 지정 취소와 종합보세합장 폐쇄명령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종합보세구역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고 그 개별 사업장들을 폐쇄시키는 명령을 하는 건데 이게 거의 다른 곳에서는 취소 사유죠. 종합보세구역에서만 폐쇄명령이라고 하지 다른 데서는 지정 취소, 특허 취소, 등록 취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떤 경우에 폐쇄명령 다른 곳에서는 취소가 되느냐, 이 말 나오면 거짓, 부정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이건 뭐 취소죠. 종합보세구역에서는 폐쇄명령이고, 또 하나 결격사유란 말이 들어갈 때 기억에 있네요. 근데 문제가 결격사유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때는 종합보세합장의 폐쇄를 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집행유예라는 표현이었을 때는 뒤쪽에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중. 이 오답은 진짜 많아요. 집행유예 뒤에 꼭 이렇게 2년이란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틀린 말을 만들잖아요. 니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운영하게 했대요. 이게 뭐예요? 명의대여. 명의대여는 특허 보세구역에선 특허 취소 사유이고
종합보세사업장에서는 폐쇄 명령 사유가 되는 거예요. 가운데 끼어있는 디귿번 1년 동안 계속해서 반입 반출 실력이 없는 경우, 이거는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바로 종합보세 기능 수행 중지 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합보세 기능 수행 중지 사유와 종합보세사업장 폐쇄 명령 사유를 잘 구분해야 되겠네요. 17번.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예, 1번은 시행령 136조, 2번은 135조의 4, 3번과 4번은 법률이군요. 114조의 2에 나오는 거예요.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한다. 원래 중복조사는 금지되는데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는 예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외웠잖아요. 일제가 이러면서. 여기에 일제조사도 들어가요. 한 사람을 조사할 때 조사하고 보니까 야, 이게 그 산업분야 전체 문제야. 그래서 다 부를 때 너도 한번 다시 와라. 중복조사 할 수 있는 경우예요. 이건 맞네요. 이번에 최근 2년간 수첩신고 실적이 30억 원 이하. 이게 뭐예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 2, 3, 4 경체벌, 그쵸? 2, 3, 4 경체벌, 그렇죠. 근데 2년간 수첩신고 실적이 30억 원 이하인 건 맞는데 소규모이긴 한데 성실하다는 거는 뭐냐면요. 체납도 없어야 되고 경정을 받은 사실도 없어야 되고 벌금형이나 통고 처분 이런 것도 없어야 되죠. 근데 보시면은 이 2, 3, 4 경체벌이 모두 만족을 해야지 그래야지 겨우 관세조사가 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체납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더라도 하여간에 이번 문제는요 이렇게 문장을 자꾸 바꿔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5개 요건이 있는데 3가지는 맞지만 2가지는 아닌데도 그 규정이 적용된다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 표현은 법 110조의 3에 제 특별히 사항에 나오는 표현인데 그것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친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도 그러네요. 3번에 3번과 4번을 같이 보시면 이미 보관은 하지 못하지만은 일시 보관은 할 수 있죠. 근데 일시 보관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거짓말을 친 거예요. 문장을 잘 보자. 특별히 문장에 어떤 조건인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동의를 받아가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18번 위원회. 위원회 얘기는 그 구성과 그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다 어디 나온다고 그랬어요? 다 0이라고 했죠? 보세요. 0, 0, 0, 0 그렇잖아요. 그죠? 시행령 42조, 100조, 134조의 6, 185조의 3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외웠냐면 5.7납정리위원회. 그렇죠? 5.7납정리위원회. 그랬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위원장 1인을 포함한다는 표현은 맞는 거예요. 포함하지 않는 게 2개가 있죠. 정품위원장은 없다. 그래서 관세정보위원회와 관세품목분류위원회만 이런 포함이라는 표현이 없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정품위원장을 없다고 그랬는데 이 품이 여기 나왔네요. 그죠? 이제 잘 보세요. 위원장 임명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수에 위원장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아예 별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맞는 거예요. 포함이라는 표현과 과라는 표현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우리가 품목세일 30-40%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랬죠? 예, 맞는 거예요. 4번부터 먼저 보시면은 보세사 징계위원회
보세사 징계위원회는 우리가 오세사 징계위원회라고 부르기도 했죠. 오세사 징계위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위원장에도 오세사가 활용이 되지만 사실은 위원수에도 일단 5명이고 여기다가 플러스 5명하면 바로 10명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 오세사라고 외우면 좋은 거예요. 이것도 외워두시고. 근데 여기도 보세요.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품위원장은 없다. 그러니까 관세정보위원회와 관세품국관리위원회를 빼고는 그냥 포함이 들어가면 그냥 맞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인데 이게 뭐랄까. 예. 관세심사위원회는 사실은 이거는 납세자 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는 조금 너무 깊은 내용이 아닌가 싶긴 한데 관세심사위원회가 사실은 옛날에는 법에 아주 전면에 있었거든요. 근데 납세보호위원회가 생기면서 그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관세심사위원회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그래요. 관성에 둘 수도 있고 본부세관에 둘 수 있는데 일선세관에 관세심사위원회가 있지만은 너무 특이한 게 일선세관에 관세심사위원회도 본부세관에 두죠. 그러니까 본부세관에서 일선세관을 관할하는 뭐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선세관이라는 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차피 틀린 거 여러 개를 틀리겠는데요. 사실은 여기도 위원수에 이 과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관세정보위원회, 관세품분류위원회를 빼고는 다 포함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이건 보니까 본부세관에 두는 본부세관 납세보호위원회 밑에 있는 관세심사위원회인데 여기의 위원수는 22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가 틀렸어요. 19번.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기역 니은은 269조, 디귿 리을은 270조의 내용입니다. 77. 그죠? 금지품 수출입하면 그때는 77이죠. 맞네요. 예. 니은번. 다른 물품으로 신고했대요. 이 뭔 뜻이에요? 밀수입이죠? 우리가 이제 외웠잖아요. 밀수입한 오징어는 10원. 오징 10원. 그죠? 오징 10원. 이거 얼마 전에 우리가 풀어봤던 것 같아요. 또 디귿번. 수입 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품으로 수입했대요. 분할 수입하거나 분품으로 수입한 사람은 관세 포탈죄 등에 들어가거든요. 관세 포탈죄는 숫자는요. 일단은 3년 5배, 3년 5배인데 이 관세 포탈죄 등에만 더 들어가는 것이 바로 원가이죠. 3년 5배 원가. 근데 숫자만 딱 들어가는 3년 5배만 들어가는 게 부정 환급죄와 부정 감면죄입니다. 리을은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20번. 고액 상업체납자의 감치, 추금지. 이건 올해쯤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했었는데 또 나왔네요. 작년에도 나왔고 또 나왔어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감치, 이거는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요건이 만족이 돼야지 감치하는 거죠. 감인인데 정보, 능력, 3, 1, 2. 정보, 능력, 3, 1, 2. 이 모두가 만족을 해야지 겨우 감치를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관성장이 감치 신청하는 것도 그 감치의 요건이 모두 만족이 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물론 여기 1억 원이란 말이 아예 틀리긴 했지만 1억 원만 2억 원으로 바꾸면 이게 맞는 말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정보, 능력, 3, 1, 2 다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번에 체납자는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뭔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맞아요.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즉시항고는 뭐에 대해서 즉시항고하는 거냐면 감치 결정 있죠. 법원이 감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의 대상이 매우 중요해요. 이 결정은요, 감치 결정이지 관청자의 감치 신청 및 검사의 감치 청구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관청장이 신청하는 것도 검사의 감치 청구하는 것도 이런 결정 이런 거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는 게 아니라 법원의 감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는 거라고요. 3번에 관청장은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소명자를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됩니다. 3번은 맞고요. 4번은 법의 116조의 5의 내용인데요. 5천만 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을 정한 자가 출국 금지되는 자인데, 그렇게 출국 금지된 자에 대해서 야 이게 뭐냐, 그죠? 관세 징수권의 소멸시 완성. 이거는요 출국 금지 해제 요청 사유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출국 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로 가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여러 개의 사유를 또 본문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마치 있는 문장처럼 이렇게 만든 이런 문장이 어려운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엔 좀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렵기도 했고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설명을 했어요. 좀 감안을 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잘 하셨고, 혹시라도 좀 아깝게 다시 한번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관세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추세를 좀 간파를 하셔가지고 관세법을 좀 미리미리 다른 사람보다 먼저 좀 준비를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